차들은 거북이 걸음이다. 속수무책이다. 약속 시간 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천천히 가더라도 오르지 않아야 간대. 1차선이 오히려 낫겠어. 저쪽에는 큰 차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저 운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미끄러우니까 어떡할 수가 없네.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터. 마음 졸이며 가는 길에 멋진 풍경이 위로를 해준다. 다행히 양구에 접어드니 눈발이 잦아든다.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다. 양구 인문학박물관에는 김형석 교수와 안병욱 교수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병욱 교수는 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다. 또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 오늘 2층에 사는 거죠? 네, 2층이요. 강의 시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서 기념관부터 들르기로 했다. 7년 전 양구에서 마련해준 김형석 교수의 공간에는 그의 100년이 담겨 있다. 이게 우리 중학교 교실에 이게 또 우리 체육관 겸한 강당이고 운동장이고. 평양에 있던 숭실중학교에 다닐 땐 시인 윤동주와 같은 반이었다. 또 이 김수환 추기경은 이거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사진인데요. 요거 이제 나고요. 여기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근데 누가 보든지 나보고 미남자라 그래요. 김수환 추기경보다. 근데 내가 미남자가 아니고 김수환 추기경이 좀 못생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변했었어요. 두 사람은 일본 조지 대학 동문이다. 여기 이게 이게 서재인데 집에 쓰는 뭐 저 책상 뭐 이거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놓고 간 걸 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괜찮았죠. 우리 집에서 보면 더 비어 있고 그랬는데. 집에 있던 책이며 살림살이를 이곳으로 옮겨서 꾸며놓은 철학자의 방이다. 모두 손때 묻은 물건들이다. 철학자 김형석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얻은 것들을 많은 이들과 교감하려 애써왔다. 자신의 공간을 마련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강연도 한다. 모두 걱정했던 모양이다. 교수님이 아침에 떠날 때부터 서울에서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왔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양구까지 또 오시냐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교수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지금까지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100세가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건강했냐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줄을 몰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래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내 가까운 친구인 안병욱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이 다 나보다 건강한 체질입니다. 근데 오래 일하긴 내가 오래 일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 안병욱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좀 만나서 우리끼리라도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고 말이죠. 그래요. 그난 김대리에 전화 받고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전화를 받고 나더니 한참 있더니 우리는 우리가 늙었다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갈 사람으로 알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뭐인 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려고 남는 게 제일 힘들다고. 셋이 있다 놓고 한 사람 가보면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마지막에 누구 남을 텐데 그 마지막 가는 사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아내가 오래 병동에 있다 가고 머리도 가니까 집이 비대요. 근데 그렇게 50년 동안 같이 된 친구들이 다 가니까요. 세상이 정말 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정이 얘기가 꼭 나한테 부탁이 뭔고 하니 우리가 남겨놓은 좀 더 마무리해 줄 거야. 그 책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죠. 부탁받는 거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 강연하든지 뭐 하든지 나 혼자 남았으니까 다 안 선생 참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이죠. 나한테 인사해요. 김태일 선생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고 다 나한테 인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되었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강행군이 무사히 끝났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학사입니다. 너무 건강하세요. 내년에 또 뵙도록. 4학년 물러갑니다. 4학년. 교수님은 대학 때부터 알았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옛날에 쓰신 책. 저렇게 연세 있으시고 고령이신데도 일기 10분 강의를 꼿꼿이 서서 하세요. 앉아서도 안 하세요. 그리고 삶의 그 태도 그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시, 인간 존엄, 뭐 생명 존중 그런데 네. 교수님 자체가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강연을 들으려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달려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 오면 꼭 들러보는 곳. 저거 나무가 있고 여기 나무 그 가운데 조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무덤이에요. 눈 때문에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춘다.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평면을 해서 저쪽이죠. 이제 또 난 아마 이쪽으로 오게 될 것 같고요. 안병욱 교수와는 살아서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까이 있게 됐다. 6년 전 곁을 떠난 친구. 마음이 단련된 철학자도 작별은 힘겹다. 안병욱 교수는 학문적 동지이기도 했다. 서울대 김태길 교수까지 철학자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었다. 김태길 교수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 이젠 혼자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별도 더 많이 겪게 된다. 세상은 남고 사람은 떠나지만 남겨질 세상에 작은 의미라도 될 수 있기를. 그게 노장의 소망이다.
며칠 후 혼자 외출에 나선 김형석 교수. 100살인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다. 수고하십니다. 식당에 가든 차를 타든 수고한다, 고맙다는 소리를 잊지 않는 게 철학자 김형석의 생활 철학이다. 고마우니까 고맙다는 인사하는 거죠. 그저 좀 고맙다는 인사해서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좀 가지게 해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친절해지고 그래서 난 그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봐요.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100살의 인생 선배가 해야 할 나이값이라고 여긴다. 오늘 볼 일이 있는 곳은 치과병원이다. 이곳에서도 생활 속 운동은 이어진다. 3층 정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걷는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능하지만 늘 한결같기란 삶 속에 녹아있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웬만한 일은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한 번 치료받을 때 몇 번씩 오고 타니까 전체적으로 한 3번째, 4번째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4번째쯤 되는 거죠. 지금도 안 다니는 셈이죠. 보통 이제 내 나이가 되게 되면 병원에 항상 오는데 난 거의 안 오는 셈이. 건강을 염려하기보다 지키려고 애쓴다. 괜찮으셨어요? 불편감 없으셨어요?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그동안 뼈에다가 인공이불이 집어넣어놓고 심해 잘 견디고 오랫동안 탈나지 않는 만큼 기다리신 거고요. 지난번 뽑으신 거로 한번 껴보시고요. 번거로우시죠? 좀 기대보세요. 7, 80대만 돼도 틀니 신세를 지는 이들이 많은데 김용석 교수는 아직 치아 상태가 괜찮은 편이다. 몸이 조금 돌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뼈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새로 생긴 이빨이에요. 목에다 이렇게 이빨 같은 거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예, 몸도 잘 낫고 잘 됐어요. 뼈의 양과 질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임플란트 시술도 잘 견뎌냈다. 힘든 숙제를 잘 끝낸 기분이다. 교수님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네. 치아도 이게 나이가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뻣뻣해지고 씩 부러지고 닳고 그런 거가 많은데 스승님의 스승님 때부터 계속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신 지 이제 뭐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고 좀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워낙 관리 깨끗이 잘 하시고요.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예, 잘 맞았어요.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백살 노장의 지혜다. 이날 저녁 글 쓰고 사색하는 게 어울리는 철학자지만 뜻밖의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다. 토트넘과의 북런던 라이벌전을 겨냥해 주전을 쉬게 하고 백업 선수와 유망주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결과는 완벽히 축구하면 잊지 못할 기억도 떠오른다. 선제골을 19살 윌록이 쐐기골을 합작한 10대 소년 시절 겪은 일이다. 내가 이제 성실학교 다녔는데 성실학교가 전 일본 중고등학교 축구 우승했을 정도거든요. 중고등학교 축구팀이 우승하고 오면 이제 운동장에 불 피워놓고 이제 만세 부르거든요. 근데 만세는 이제 우리 학교 만세 부르는데만 그 속에 깔려 있는 건 민관이 대한독립만세도 깔려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전 할 때는 이제 전반전은 시니어가 나가고요. 후반전에 주니어들이 나갔거든요. 그래 내가 나가보니까 조동필 교수랑 다 나왔는데 조동필 교수가 나보고 선수가 얼마나 없으면 김정이 다 나왔어. 그런데 결과는 3대0. 김형석 교수가 속한 연세대의 승리였다. 두고두고 들춰봐도 행복한 기억이다. 나이 들수록 추억은 마음을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 백살 된 노인이 무탈하게 새날을 맞는 것.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떼듯 뭉클한 일이다. 그런데 가볼까요? 네. 예. 갑자기 저 발목이 아파서 다른 날과 달리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 오늘은 제작진 차로 볼일을 보러 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약속은 지키는 편이다. 발목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예. 저 다친 데는 다친 것도 모르겠는데 조금 붓고 아파서. 종종 이럴 때가 있다고 한다. 54년에 중앙 떠나서 연대를 왔어요. 47년 가을에 가고 6.25 전쟁은 중학교에서 겪었어요. 연대는 이제 철학과가 직접 제자고 그건 이제 담임을 하면 한 반이 다 제자인데 사회 나와서 활동 많이 하는 제자들은 중앙이 더 많아요.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연대 졸업생들 다 점잖게 대해주고 그런데 자기네 집에 와서 꼭 자고 가라고 그러는 애들은 다 중앙 출신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종이 있어서. 중앙중고등학교는 첫 직장이었다. 옛날 학교 그대로구나. 학교는 변함없는데 사람만 달라졌다. 건강인데. 일본 유학을 다녀온 김형석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았다. 그때의 푸르렀던 포부가 떠오른다.
혼란스럽고 가난했던 시절, 이 땅의 젊은이를 잘 길러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네. 예. 예. 이 또한 수구초심의 마음일까? 요즘 들어 이곳이 자꾸 그리워지곤 했었다. 저기 교수님 학교 얼마 만에 오신 거세요?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64년 만에야. 예, 여기 떠날 때가 예. 54년에 떠났거든요. 7년 가까이 있었고요. 예. 교감. 예. 후에는 이제 부산 분교 세계했을 때 교감이 됐어요. 야, 6년 예, 때. 예. 선생님 교감하실 때가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새해 되면 아니 교감하실 때요. 교감할 때는 31살. 30대 초반에 교감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지금은 뭐 교감이 거의 50대가 돼야 교감을 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 사회에 대한 기여, 뭐 역할 이런 걸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내가 중앙 떠나서 연세대학으로 갈 때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내가 키워야 할 애들인데 얘들 둬두고서 대학에 가도 괜찮나 하는 걱정 좀,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의 원인이 돼서 내가 그 청소년들 읽을 책을 좀 많이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뭐인가 하니 내 애들을 그 남겨놓고서 떠나면 저 애들이 친어머니 사랑은 못 받고 이부어머니 사랑 받을 것 같아서. 그때 두고 온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에 중고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곤 했었다. 중앙중고등학교는 110년 동안 배출해낸 인물도 많은데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선정된 이들 중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정신력 출교 내가 담임했더랬어요. 예. 그 41회가 인물들이 많습니다. 차하순 씨도 있구나. 예. 서강대 교수. 예. 다 내 담임했던 학생들인데. 여기 오니까 참 그 반갑다. 민정배도 있구나. 제자들 이름을 어쩌면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정희석 씨는 담임을 하셨어요. 추기영은 담임했다가 이제 쭉. 근데 뭐 선생님 저 제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제자들과 축구하며 뒹굴었던 운동장. 따스하고 두터웠던 사제의 정이 새삼 애틋하다. 내가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3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참 우수했어요. 예. 담임하셨던 그 41회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긴 안 오는데요. 이제 그런데 윤택순이라고 이제 내가 담임했댔어요. 키가 제일 작고 그래도요. 미국 가서 교수되고 하는데 못 만났다가 캐나다에 갔더니 토론토 대학 물리학 교수가 됐어요. 젊은 정교수 됐어요. 참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계단이 불편하시니까. 영근 박사도 이제 미국서
제자의 성장을 지켜볼 때가 스승으로서 가장 행복했다. 박래선도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중고등학교에 100년 역사를 기록한 책도 선물 받고 돌아가는 길. 살아온 날들 최선을 다해 왔으니 후회는 없다.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찾은 4.19 민주묘지. 벌써 60여 년 전의 일이다. 김형석 교수도 갓 40을 넘긴 때였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독재에 항거했던 그날. 그 대가는 너무 컸기에 아직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 (4.19) 당시 김형석 교수도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독재 정권에 맞설 때 그도 그 대열에 함께 했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린 제자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다 못해 거리로 나섰던 300여 명의 교수들. 그날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무심한 세월은 기억해야 할 일도 파도처럼 휩쓸어 가곤 한다. 행여 그럴까봐 이곳을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1년에 한 번쯤은 의무적으로 오고 4.19 되면 연말쯤 되면 또 한 번씩 오고 싶었어요. 오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섰다 가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든 욕심이 없어져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이 정신을 흔들어 깨우곤 한다. 다음 날 김형석 교수의 일상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다. 홀로 보내는 시간의 무게를 감당해냈기에 의연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내가 쓰는 거실이고요. 이건 이제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사진인데요. 이거 햇볕이 이쪽으로 찌는 걸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햇볕이 이 방에서 찍게 되면요, 아침에 아주 살아 있어요. 이사할 때 하늘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이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좀 많이 보이죠. 이 방에서 뭐 온 것을 다 피곤하면 하늘 좀 보고 구름 보고 뭐지 그러려고. 한 20년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친구들 다 갔으니까 나도 갈 데가 오면 이제 그래. 요것이 앞에 연대가 있고 그래서 다 좋아요. 이 방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하늘이 많이 보여서 나이 들어 보니 자연이, 풍경이 참 좋은 친구구나 싶다. 이날 오후 집을 나선 김형석 교수. 산책을 좋아해서 자주 걷는 길이다. 집에서 10분 남짓 걸어가니 반가운 얼굴이 마중을 나와 있다. 이 자식들은 많이도 컸다. 몇 달 만에 들른 큰아들 집이다. 왜 저렇게 컸니? 강아지 많이 컸다. 그렇죠. 들어오세요. 많이 커요 이제. 여기 좀 벗어. 저는 뭐 저는. 앉으세요. 이렇게. 나이 들수록 생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보고 짖는 자식. 큰아들도 아버지처럼 철학 교수의 길을 걸었다. 괜찮아. 저 추워요. 저희 집이 워낙 추워서. 춘천에 언제 갔다 왔나? 목요일날, 화요일날 갔다 왔어요. 이제 학기가 끝나고요. 기말고사도 쳤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한번 가죠. 거기 강의 있는 건 아니지? 강의 이번 학기 했어요. 춘천에서 한 과목,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선 저 명지대학교에 한 과목 하고요. 우리 연대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문과대학에다가 음대를 그냥 포함시켰는가 보더라. 아 그래요? 좀 성격이 달라서 예. 또 하면 되기 때같지. 예. 이거 드세요. 고구마. 지금 구워놨어요. 군고구마. 밖에선 제자를, 집에선 자녀를 사랑한 김형석 교수. 저희가 제 아버님이 집에서 늘 그 식구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개인 뭐 문제나 고민이나 또 뭐 좋은 일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상당히 그 식구들 간의 대화가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참 자상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아이들한테 당신 100점짜리 아빠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래요. 나도 이거 우리 부모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 말이 참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한다. 나도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언니 잘 있지? 네, 언니 곧 와서요. 이제 할아버지 아마 새해 때 같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강연 하세요, 주로? 뭐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어.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이는데 가니까 많이 가게 되고 작년 이맘때 경희대학에서 뭐 한 3,000명이더라. 가인하기가 좀 그 힘들기도 하고 그 느끼긴 하면서도 손녀와도 대화가 잘 통한다. 사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유명한지 몰랐었어요. 근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이제 일기 쓰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직 문장 구조도 정확히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데 제가 이제 점을 찍지 않고 길게 문장을 쓴 건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서는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할아버지가 유명하신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게 있어요. 후손들로부터 존경받는 삶. 가장 부러운 일이다. 아버님 가시려고요? 그래, 가볼래. 거기다 가시겠어요. 아버님 고구마 좀 따드릴까요? 됐어. 고구마. 할아버지 이번 주도 운동 가셨어요? 추우셨는데? 요즘도 그래서 추워서 더 다른 데서 한대. 요즘에 딴 데 가세요? 아들 집에 들러도 오래 머물지 않고 적당한 때 일어선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버지.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 조만간 언니랑 같이 뵐게요.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비 조용히 오세요. 조용히. 자주 만나되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법이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의 일을 도와주는 이종옥 씨가 들렀다. 어서 오세요. 지금이 9시야? 9시 반에 온다고 그랬어. 난 9시에 온다는 줄 알고. 네. 그리고 차, 네? 차 시동 걸어놓고 네. 예열을 해놓을게요. 네. 이종옥 씨와의 인연도 강연에서 시작됐다. 강연을 듣고 철학자의 삶과 인격에 감동받았던 이종옥 씨. 이제는 그의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날씨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날씨가 도로 진입하지 좋다고 않도록 교수님. 주의하세요. 구름이 좀 많아야지 교수님 좋으실 텐데. 원고 교수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원고 정리 작업을 하러 가는 길. 이번에 조선고 가는 길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뭐 시험 문제 미리 알려줬다가 수명하게 그래서 그 사세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적 전과자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양심적 전과자. 양심의 전과자가 되거든. 네. 그 양심의 전과자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많이 안 쓰는 말인데 다 통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양심의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약 700m 앞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충격적이지, 뒷정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이기도 하지요. 그렇게는 얘기해야 알지. 그렇게 평소엔 따뜻하지만 엄격한 면도 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을왕리 해수욕장. 김형석 교수가 즐겨 찾는 곳이다. 여기에 오면 바다를 볼 수 있어서다. 여성 노숙자의 재활을 돕는 활동도 하는 이종옥 씨. 김형석 교수님도 늘 응원해준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철학자는 세상사에 대해서도 어른으로서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는다.
양심적 전과자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요건 첫 장에 요거 있는 줄라고 그 다음에 요거 시작해요. 평생 만년필로 원고지에 글을 써온 김형석 교수. 세상이 달라져도 오랜 습관 하나쯤은 그대로 두고 싶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요. 저 신문사에 보낸 원고를 이제 정리하고 타자하고 또 교정도 볼 것 보고 그 작업을 이틀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하나씩 합니다. 원고 도와드린 지가 한 3, 4년 됐나? 한 3, 4년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수님께서 책을 만들어 나오고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그랬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왜냐면 첫 독자가 되잖아요. 첫 독자이기도 하고 이걸 읽음으로 해서 또 교수님 그 마음도 이 원고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 더 행복하단다. 이종옥 씨가 원고 정리를 하는 사이 바람을 쐬러 나온 김형석 교수. 철학자와 잘 어울리는 장소다. 답답한 도시에 살다 이렇게 한없이 넓은 데를 보니까요. 마음이 좀 넓어지죠. 여기 와서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내가 가연하는 거, 뭐 원고 쓰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지죠. 내용이. 이렇게 사색하는데 한 도움이 돼요. 난 이따만큼 저 여름 바위 있잖아요. 예, 파도가 쳐도 이제 고자리 쭉 지키고 있는 거. 예, 그 무슨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숨가쁜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붙들고 지켜낸다는 것. 진리를 탐구해온 철학자에게는 평생의 숙제이기도 했다. 그 사이 원고 정리가 끝났나 보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의 다리가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 교수님 다리를 많이 저으시는데요? 예? 다리를 많이 저으시는데요? 예. 나? 네. 내가 다리 많이 좋은다고요? 네. 아니. 괜찮아요. 주위 사람 걱정시키기 싫어서일까? 괜찮다는 말만 한다. 어서 오셔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을왕리 해수욕장을 다녀온 이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다. 집 밖으로 안 되거든? 아니 몰라. 올라가 봐. 교수님 만나. 이거 드렸는데? 아니 친구가 줬어. 친구가 줘. 충남 예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옥 씨 아들이다. 일로 올라. 침대에서. 침대로 가셔야지. 아니 예, 말씀 들어보죠. 요 며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꼈던 김형석 교수. 한 2, 3일 전에 여기가 조금 부으면서 아픈데
그 저녁 때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으라 했더니 그 다음날 하루는 좀 많이 아팠고 어제부터 내리가기 시작해서 오늘은 거의 괜찮아요. 괜찮 내리면? 오라고 하고 싶으셔. 침 아픈데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편하게. 여기가 편하시겠어요? 여기 편하시겠어요? 저로 들어가세요. 침대 가서? 네, 그게 편하시지. 이제 괜찮은데. 겨르셔. 약간 좀 다른데? 약간이 아니라. 첫날에는 제법 부었었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100살이면 조심할 나이다. 여기가 그랬어요. 여기가 조금 붓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하고 여기는 좀 이제 관절이 조금 아픈 듯하고 여기도 또 해야 돼? 아프다고요 이거? 이럴 땐 딱 어린애 같다. 교수님 다리 아프시다 그래서 아들한테 치료를 전에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내가 아들 보고 교수님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올라가서 수고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다고. 병원에 가니까 소염 건강을 자신하거나 과시하는 것도 어쩌면 큰 교만인지 모른다. 세월에 순응해서 무리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한 것. 그게 순리 앞에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좀 쉬시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쉬시면서 하셨는데도 안 받는데도 강연 요청이 와도 안 하겠다고 그러셔서 안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교수님께서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연세가 많아서. 그리고 연세 많은 건 의식들 안 하고 자기들 수준의 젊은 부류를 알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대단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평상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셨고 워낙 지금 이제 저희들 표현은 이제 근골이라 그러는데 골격 자체가 단단하시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양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죠. 하시는 만큼은 열심히 하시고 적당히 걸을 거 걸르고 그러셨으면 싶어요. 사람들은 무리한다고 걱정이지만 노장에게 일은 100년을 살게 한 동력이었다. 예. 말씨도 깍듯하고 단정하다. 발이 아파서 못했는데 진짜 잘 됐다. 그럼 난 좀 잘게 지금. 네 교수님. 그럼 인사하고 가. 예. 쉬세요. 운동 못지않게 휴식도 챙겨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정상국가로서의 비상을 중요한 일이 있어 나서는 길이다. 가보자. 새해 접어들면서 몸에 무리가 갈까봐 강연을 줄이려 하지만 오늘 약속만은 다르다. 강연을 부탁한다는 말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허락했다. 그만큼 김형석 교수에게도 뜻깊은 자리다. 제작진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한다.
지방에 있던 사립중고등학교들은 다 여기와 다시 복교해 학교 다시 세웠고요. 공립학교는 나라 학교니까 안 되고, 예. 지금도 뭐 명예동문회장이고 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죠. 김형석 교수가 동문회장까지 맡았던 곳. 다름 아닌 숭실중고등학교다. 그의 모교이기도 하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추운 날 오시더라고. 네, 괜찮은데. 예, 예. 교감도 자리를 같이 한다. 교수님도 이거 옛날 사진. 네, 그렇죠. 기억나세요? 저 봐서 양고에 저 있죠? 예. 양고 기념관에 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거 본래 학교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했어요. 아 여기가 처음 예. 건물이고. 예. 이건 이제 운동장에서 찍은 건데 그리고 가운데 건물은 후에 도서관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숭실전문학교 학생들도 오고 우리도 이제 거기 가고 나도 거기 가서 많이 그 책 빌려다 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숭실학교는 1897년 평양에 세워졌다. 우리 일제시대에는 친일이다 항일이다 그거는 말 못 쓰니까 못하고 무엇든지 일본 사람들보다 앞서자. 그것이 애국심이가 돼요. 그렇죠. 하여튼 같은 분야에서 일본 사람보다 앞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숭실학교에서 축구를 일본을 이겨가지고 그러군요. 그때는 대단했죠. 평양 시내가 들썩였다는 그때 일본에서 한국, 일본 다 합한 전국 중학교, 중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서 우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떠들었죠. 숭실에 가서 이기고 왔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말이죠. 어떤 축구화 신고 하나 축구화까지 벗어다 보고 뭐 그랬다 그래요. 시인 윤동주와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시절 숭실학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못 이겨 1938년 자진 폐교한 후 훗날 서울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숭실학교에 다니던 시절 민족의 울분 앞에 고뇌하며 자신을 성장시켰던 김형석 교수에게는 까마득한 후배들이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 학교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평양 숭실을 다녔던 우리 졸업생 중에 지금 유일하게 계신 분이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배인 백세 철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내가 숭실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독수리알을 계란 속에 넣어뒀습니다. 얼마 있다 계란을 깨뜨려 병아리들이 깨나오기 시작하는데 독수리도 깨나왔습니다. 내가 독수리라고 하는 건 모르고 나도 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생각하기를 저놈은 세종의 왕인 독수리인데 저는 보지 못하고 닭만 보니까 닭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독수리를 안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흘러가는 구름도 보여주고 넓게 광야를 보여줬더니 독수리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날개 축줄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넓은 하늘을 날아서 멀리까지 가서 독수리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숭실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 서로 볼 때는 우리가 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 다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내가 5, 60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뻘인 철학자. 백살의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10대들에겐 어떻게 와닿았을까? 그 독수리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게 가장 감명 깊었고요. 앞으로 이제 60, 70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교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트. 후배들의 하트 세례까지 받았으니 행복한 날이다. 며칠 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이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가 택시를 불렀다. 일로 해서 나가는 게 편하니까. 고맙습니다. 배려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요즘엔 혼자 멀리 가는 건 자제하고 있다.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량리역. 사색이 필요했던 철학자는 예전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다. 백년을 사는 동안 이곳저곳 여행도 제법 했지만 떠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렌다. 강릉에서는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날 계획이다. 드디어 그곳으로 떠난다. 여행은 누구라도 설레게 한다. 100세 나이에도 다르지 않다. 요즘엔 혼자 다니는 걸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서 되도록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염려하게 하는 것도 폐 끼치는 것이라 생각해서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돌아올 예정이다. 10년 전까지는 1년에 두세 번씩 이제 혼자 어디 가서 한 2, 3일 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혼자 가는 게 좀 불안하니까
가는 때도 있고 이제 강릉 같은 데는 내 제자들이 둘이 있으니까 제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북은 뭐 가벼운 관광도 하고 뭐지 그러죠.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또 다 늙어서 없어지니까 갈 데가 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학자보다 예술가가 더 낫지 뭐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창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했던 생각을 정리해서 나올 때는 이제 혼자 있을 때요. 뭐 산으로 간다든지 절로 간다든지 그 이해가 가죠. 네. 철학자에게도 고독은 벗이었다. 혼자서 신문 보고 메모하며 강연과 집필 준비를 할 만큼 시간을 알뜰하게 쓴다. 고속열차 덕분에 2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했다. 100년을 산다는 건 세상의 변화도 많이 겪는다는 것. 예전엔 멀고 험해서 종일 걸렸던 길이 마치 축지법이라도 쓴 것처럼 가깝고 편리해졌다. 많은 게 달라졌어도 바다는 여전하다. 세상의 속도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간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철학자. 자주 왔던 강릉이었는데 요즘 들어선 뜸했다. 저 호텔도 새로진 것들이다. 옛날에 없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오래됐네요. 예. 이 호텔을 몰랐으니까. 돌아보니 삶도 여행이었다. 긴 여정이었지만 짧은 낮잠처럼 순간이었던 것도 같다.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도 오랜만에 만났다. 이젠 강릉의 원로가 됐네. 나이 좀 먹은 셈이 되죠. 선생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저 선생님 점점 표정 좋아지는 거. 그래서 비결이 있으신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영을 하셔서. 수영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구나. 나도 이제 강원도가 됐어요, 고향에. 양구에서. 양구에서 나하고 안병욱 선생님 90 넘었는데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 휴전선 밑에 모셔오자 그래서 묘소도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요. 묘소까지. 그래. 그 안병욱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5년 됐는데 글로 갔고 옆에 자리 내 자리도 있고. 버티세요. 고향에 좀 가까운 데로 간다고 그랬어. 엄청 큰 거 가지고.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정을 쏟았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 따가지고 왔을 때 8년 만에 석사 박사 따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이 저기 제일 먼저 저기 절 불러주셔가지고 남산에 있는 중국 거기서 아주 세트로 요리를 해서 저를 그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그걸 배워서 박사학위 따오는 다른 후배들 박사학위 논문만 가지고 나타나면 제가 점심을 꼭 내잖아요. 이제는 어른 되셨어요. 어른이 아니고요. 선생님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나보다 빨리 철드신 것 같아. 저기 사람들이 노인이라 그러는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어르신. 전에 오시면은 예, 그랬거든요. 제자가 또 제자를 길러내는 모습이 노 교수에겐 큰 보람이었다.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혹시 또 오시면은 네. 전화 주세요. 이제 와서 타세요. 아니 저기로 갈게요. 잘 됐네. 타세요. 아이 죄송해요. 타세요. 아이 선생님. 나중에 또 봬요. 그럴 거예요. 네. 예, 됐어. 나이 들어가는 제자를 보면서 새삼 자신의 나이도 실감하곤 한다. 제자들을 길러낸 시간만 40년. 발전하는 걸 보면 즐거웠고 방황할 땐 마음 아팠다. 부모 같은 스승의 마음이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저 말은 안 해도 내 제자들을 제 마음으로부터 좀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걱정해줬으니까 학생들은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쭉 지나서 얘기해보면 그 내가 마음으로 걱정해줬던 걸 우리 학생들이 알았구나, 받아줬구나. 그거 좀 느껴요.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대학 그 마지막 부분하고 사회로 와서 한 15년 동안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 나이를 보면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도 많이 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도 내가 좀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때 다들 정년 퇴직하고서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 일을 하니까 이제 또 후배 교수의 제자들이 인상에 남아서 고맙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60에서 80까지가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60, 70대. 그러나 100세의 철학자는 이때가 가장 성장하기 좋은 때라고 우리들을 깨운다. 며칠 후 방에 있던 의자는 왜 옮기는 걸까? 아주머니 의자 좀 아래층에 여기 하나 필요할 것 같으네. 예, 어디다가 놓을까요? 그게 아무나 있어요. 예.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도 청한다. 더 있으면 되지 않나? 예. 주방에 거 갖다 놓을까요? 그 의자도 하나 가져올래요? 예. 양구의 인문학 박물관으로 보내서 남아있는 살림이 별로 없다. 교수님 의자는 왜 이렇게 꺼내 놓으십니까?
뭐 앉으라고. 하고 이제 저 2층에 내 이자 가져가면 또 이거 올려다 놓아야 되고. 예. 그 불편해서 양고 가져가면 또 하나 살 수도 없고. 곧 2층의 의자를 대신할 녀석들이다. 의자를 가지러 온다 해서 기다리는데 김영석 교수의 집을 찾아온 사람, 양구의 인문학 박물관 관장이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들렀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여기 있던 큰 사진 안 가져왔어요? 인문학 박물관에 마련된 철학자 김영석의 방은 서재로 꾸며져 있다. 이 집에서 가지고 간 물건들로 그 방을 꾸몄다. 이거 어떻게 들고 내려가나? 제가 들고 갈게요. 촬영할 때는 누가 하나 제가 보기보다도 힘이 오늘은 의자만 들고 가지만 그동안 책상과 책, 원고, 만년필까지 모두 양구로 옮겼다. 김영석 안벽 교수님이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눠서 본인들이 평생 소장하고 계셨던 것들을 다 기증하셨어요. 기증하셨는데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필을 하시냐고 다 주셨는데 의자만 못 갖고 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김영석 안벽 철학의 집 김영석 서재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참에 제가 언제 한번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라오라 그래서 오늘 올라왔어요. 가져와요. 앉기에 편해서 노 교수가 아껴온 의자다. 네, 먼 길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이 들면 물건도 마음도 떠나보내야 하나 보다. 예, 참 허전하고요. 또 옆에 있던 물건들은 종이 있고 항상 보던 거니까 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보내주는 거고 또 아무래도 가긴 갈 거니까 미리 보내주죠. 그리고 보낸 것만 좀 못한 물건이라 또 준비해서 또 쓰고요. 그래야죠. 예. 아마 좀 더 가져갈게요.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적게 남기고 더 필요한 곳에 주려고 한다. 밤이 긴 겨울철엔 혼자만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 바깥 풍경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거실에 불을 끈 김영석 교수. 정 박지 못하다. 저 앞에 큰 시계가 있어요. 저거 한 달쯤 전부터 보이는데 새로운 집 준 다음에 그 집에다가 이제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 시계가 있는지 언뜻 보아선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본다니 놀랍다. 근데 저렇게 큰 빌딩에 시계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아침에 커트리 문 쓱 열면서 시계 보고선 7시 다 됐구나 그러면서. 요즘 시간의 물살은 더 빨라졌다. 아마 이제 자연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00세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남았겠죠. 아주 길면 아마 한 3, 4년, 4, 5년까지 못 가겠지만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이제 그거고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의미가 남는 거. 그건 이제 조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강의 내용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그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가지고 남는 건 좀 더 오래 남겠죠. 책도 남고 이제 그래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남기고 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일 거예요.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달라질 건 없다. 삶의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성심껏 답하려는 것. 이것이 노 교수의 변치 않는 다짐이다. 다음 날 우리 지금 공사 어딘가요? 예?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인가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들어간 길이 있어요? 여기가 닫혔는데. 예. 네. 다시 만나도 반가운 얼굴들이다. 1세대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의 뒤를 이은 제자와 후배를 만나는 자리다. 스승의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오는 이들 중엔 김형석 교수의 큰아들도 있다. 대부분 철학을 전공한 교수들이다. 저희들이 송천문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본회 양구 2년 전 고 유일한 박사를 기리는 상을 받은 김형석 교수는 재단을 만들고 상금을 내놨다. 송촌이라는 이름은 김 교수의 고향인 평안남도 송산과 오래 살았던 서울 신촌에서 따왔다. 지금은 철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책을 기획 중이다. 내가 그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상급반 애들하고 대학 1학년 애들의 교양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예. 또 필자를 찾을 때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김형석 개인의 어떤 사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필자 본인이 지필자 본인이 그거를 좀 주제는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정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이제 보완, 수정 보완을. 근데 오늘 상당히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예,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저 막연한 것보다는 주체화하는 게 좋아요. 예. 오늘 그럼 밤새는 거로 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께서 철학 과장이신가 그러셨습니다. 그때 학관고 계단으로 올라오실 때 저희들이 가끔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걸어오시는 모습이 꼭 무슨 카페트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가벼우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충분히 철학계 원로인데 원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네, 선생님 계시면 아직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송촌 문화 모임이라고 만들 때도 선생님의 업적을 좀 더 오랫동안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김형석 교수가 이야기 도중에 일어선다. 예, 그럼 미안합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오지 움직이지 말고 그냥 계세요. 예. 움직이면 내가 미안하니까. 아이고, 네. 그냥 앉았어. 예. 제자들이고 후배들이지만 늘 깍듯하게 대한다.
제작진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노 교수. 혹시 어디 불편하기라도 한 걸까? 내 선배들 경우도 보고요. 또 우리 친구인 김태길 교수 경우도 봤는데 있으면 그 후배나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대체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처음에 와서 그저 또 안 오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가하고는 다 맡겨요. 식사도 그래요. 식사 내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편이 자유롭고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먹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그 술 못 하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이제 좀 그러고 하니까 이제 또 뭐 맥주나 와인도 한 잔씩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좀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두고 그러죠. 그 배려의 마음은 제작진을 대할 때도 한결같다. 요것에서 이제 좌회전 하세요. 그러면 제일 편해요. 좌회전하면 또 큰 길로 가니까요. 요것에서 좌회전 하세요. 네. 네, 됐습니다. 난 요 아래 내리니까 저 끝에 가서 또 좌회전하면 큰 길이 되죠. 집 앞까지 가면 제작진이 차를 돌려 나오기 힘드니까 미리 내려서 걸어가겠다는 것이다. 가보세요. 예. 수고했어요. 단정하고 깔끔하면서도 따뜻하고 품이 넓은 노 교수. 그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며칠 후 소복소복 눈이 내린다. 고즈넉한 설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 100살의 노장. 사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눈 내리는 겨울이다. 두고 온 고향에도 눈이 많이 내렸었다. 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을 아마 5km쯤 됐을 거예요. 심리 조금. 그래서 시골길 다녔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뭐 추우니까 이제 뭐가서 쌈을 때는 다 싸매고 이제 나 혼자 다녀서 집까지 가는데요. 목도리를 다 이렇게 하고 가면요.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 그 고도름이 줄줄 달렸다고요. 근데 나 혼자 지금 생각에 그 추운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할 적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제 서울에 와서 하니까 그때가 또 그리워요. 그 눈 맞으면 다니는 때가 좀 그리워요. 아침에 이제 평양으로 해서 38선 넘으려고 떠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큰아들이 그때 8달인가 9달쯤 됐을까 하여튼 걷질 못하니까 업고 다니는 때거든요. 그때 이제 내 아내가 이제 업고 나하고 이제 38선 넘을 떠났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보낼 때 가만 보더니 우리 장손이 얼굴 한 번 더 보자 하더니 내 큰아들 얼굴 보더니 너 또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언제쯤 볼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한 300m쯤 내려가서 우리 집에 산이 좀 따르는 게 쳐다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근황 서 계세요.
그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마지막 본 거야. 그때 못 봤거든요. 두고 온 고향과 끝내 생사조차 알지 못한 아버지. 철학자의 환한 미소 뒤에는 이런 아픔이 있다. 눈발이 잦아들자 산책길에 나선 김형석 교수.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걸어오는 동안 굴곡도 겪고 많은 이들도 만났다. 내가 쭉 살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인기 있고 뭐 유명하고 그거보다도 접촉했던 사람들이 내 강연을 들었다든지 책을 읽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책 읽고서 참 많이 공감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제일 좋죠.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들에게 백세 철학자가 전하는 이야기. 행복은 내가 노력한 대가, 내가 이제 올바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즐겁게 살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나보고 누가 묻길래 행복합니까 하면 나 나름대로 이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행복하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제 더 나이 많아서 인생을 끝내게 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 보고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소풍을 끝내는 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공허할 때 우리는 백세 노장에게 길을 묻는다. 그리고 철학자는 그의 삶으로서 답을 한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못할 것 같지만 누구나 풀 수 있는 인생의 숙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